여보, 다음 주 토요일 기억하지? 토요일? 토요일 뭐였더라? 우리 결혼기념일인가? 아니, 우리 결혼기념일은 다음 달이고 금요일에 우리 엄마 일주기잖아. 내가 저번 달부터 계속 얘기했었는데 기억 안 나? 아, 그랬었나? 나 왜 기억이 안 나지? 분명 10번도 더 얘기했던 말이었는데 친정엄마의 기일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남편의 태도에 저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제 겨우 1년. 지난 1년간 엄마의 부재로 힘들어했던 제게는 그 일주기가 더욱 남다른 의미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눈치에 엄마를 제대로 그리워하지도 못했던 제가 유일하게 마음 놓고 엄마를 그리워하고 기릴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정작 하나뿐인 남편은 저희 엄마의 기일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날 같이 산소에 갈 거지? 토요일이면 뭐 점심 먹고 출발하면 되나? 이왕이면 오전에 갔으면 좋겠는데 주말이면 늦잠도 좀 자고 그래야지. 아, 근데 토요일 날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종일관 비협조적인 남편이 갑자기 핸드폰 캘린더를 뒤지더라고요. 그리고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 아빠 20년 기일인데? 아, 그날 제사하러 우리 집에 가야 해. 무슨 말이야? 아버님 제사는 월 말에 하신다고 그러시지 않았어? 어머님이 그렇게 알려주셔서 달력에 표시까지 해놨는데? 아니, 그날은 양력 날짜고 제사는 음력에 해야지. 어머님이 나한테는 월말에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아무튼 그날 우리 아빠 제사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아니, 그럼 나는 그날 우리 엄마 일주기라니까? 장모님 기일은 나중에 챙기면 되잖아. 뭐 다음 주에 가던가. 어떻게 그래? 우리 엄마 1년 동안 나만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해? 그날이 하필 우리 아빠 20주기인데. 그럼 우리 엄마 기일은 어떻게 하라고? 하필이면 시아버지의 제사가 저희 엄마 일주기 기일이랑 겹친 겁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날짜에 당황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남편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저를 좌절시켰습니다. 에이,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장모님이랑 우리 아빠가 같아? 날짜가 겹치는 거면 당연히 우리 아빠 제사를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와 자기 아빠가 비교냐 되냐는 남편의 막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비교가 안 되게 아버님 기일이 우리 엄마 기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야? 당연하지. 나 우리 집 장손이야. 그리고 너는 우리 집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시아버지 제사 챙기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럼 우리 엄마는 외동딸인 나 아니면 우리 엄마 기일은 누가 챙겨? 당신한테 아버님 제사가 중요한 것처럼 나한테는 우리 엄마가 중요해.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아버지 제사 팽겨치고 장모님한테 가겠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럼 나더러 시댁 제사 챙긴다고 부모 버리라는 거야? 그게 더 말이 안 돼.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해. 그럴 거면 차라리 오전 오후 나눠서 가던가. 어차피 제사는 밤늦게 할 거 아니야. 오전에 빨리 가서 우리 엄마 기일 챙기고 저녁에 아버님 제사 지내면 되잖아. 누구 하나 양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제가 최대한 양보해서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마저도 싫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저녁에 가서 얼굴만 비추고 나오자고? 그럼 우리 아빠 제사상은 누가 차려?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친정엄마 기일을 아예 챙기지 말라는 거야? 그건 나중에 시간 날 때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잖아. 월차를 써서 찾아가던가. 뭐 알아서 하면 되지. 우리 엄마 기일 놔두고 내가 왜 다른 날 가? 아니, 너는 여자가 어떻게 고분고분한 맛이 없냐? 그냥 한 번쯤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돼? 당신이나 이기적으로 굴지 마. 일방적으로 내 의견 무시하면서 말 들으라고 몰아가면 끝이야? 아무튼 나는 우리 엄마 기일 챙길 거야. 당신도 양보 못하겠으면 우리 따로 각자 집 챙겨. 결국 그날 저희 부부의 대화는 원만하게 끝나지 못했고
그 일은 큰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남편이 먼저 저를 무시했으니 저도 남편과 시댁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친정엄마의 기일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몹쓸 며느리라며 악담을 하셨죠. 그런데 그 후 시댁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2년을 만나왔습니다. 연애를 할 동안에는 크게 싸우는 일도 없고 서로 의견 다툼 같은 것도 없이 잘 지내왔어요. 친구들이나 주변에서는 저희 커플이 아주 잘 어울린다 했고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같이 외식을 하거나 데이트를 할 때마다 오붓한 분위기에 저를 사랑에 맞이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었습니다. 몇 년 전 친정엄마가 암 선고를 받으시고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저를 지탱해 준 것도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어요. 우리 엄마 암이래. 우리 엄마 어떻게 해? 나 엄마 없으면 안 되는데. 괜찮을 거야. 요즘 암 치료 잘 된대잖아. 어머님도 잘 치료받으시고 괜찮아지실 거야. 정말 그럴까? 엄마마저 없으면 나 정말 어떻게 살지? 왜 자꾸 안 좋은 생각해? 그리고 내가 옆에 있잖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 함께하면 견딜 수 있어.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 엄마와 단둘이 살아온 저로서는 엄마가 아프시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이러다 엄마까지 떠나시면 영영 혼자 되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과 고민이 많았죠. 무엇보다 직장 생활하면서 아픈 엄마 간병까지 하는 것도 심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많이 고된 일이었고요. 그렇게 몸과 마음이 지쳐갈 시기에 제 옆에 있어 주었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며 저와 엄마를 챙겨주었어요. 제가 바쁜 날에는 대신 반차까지 쓰면서 엄마의 통원 치료를 도왔고 제가 없이도 저희 엄마를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내주곤 했었죠. 자기 또 우리 집에 들렀었다며? 엄마가 자기가 사온 빵이 너무 맛있었다고 그러시더라. 왔다 갔으면서 왜 말을 안 했어? 외근하고 퇴근하는 길에 잠깐 들렀던 거야. 바빠서 자기랑 인사도 못하고 가서 미안해서 말 안 했지. 매번 이렇게 챙겨주고 자기한테 너무 고마워서 어쩌지? 고맙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내가 말했잖아. 내가 민정이 네 옆에서 같이 할 거라고. 내가 항상 옆에 있을게, 민정아.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런 남자를 어떻게 믿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저에게 헌신적인 남편을 믿었고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저희 엄마 역시 예비 사위를 아들처럼 아끼셨죠. 너희들 결혼은 언제 하려고 그래? 결혼? 글쎄. 왜? 아직도 결혼에 확신이 없어? 그러지 말고 기회 있을 때 얼른 해. 엄마가 보기에 태훈이만 한 애 없어. 요즘 그 정도로 여자한테 잘하는 남자가 어디 있니? 그건 나도 알지. 태훈 씨만한 남자 없는 거. 근데 아직 결혼은 좀... 저도 남편과 결혼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상황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아프신 상황에 제가 결혼을 준비한다는 게 너무 철없고 이기적인 거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엄마 생각은 다르셨어요. 그럼 뭐가 문제야? 더 미루지 말고 얼른 식 올려. 그래도 엄마가 살아있을 때 너 결혼하는 것도 봐야지.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엄마 지금 힘든데 내가 무슨 결혼이야. 나중에 엄마 다 낫고 나면 그때 결혼식 올리면 되지.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면 신경 쓰지 말고 식 올려. 엄마는 하루빨리 우리 딸 결혼하는 거 보고 싶어. 저는 엄마가 완치되시면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분명 엄마가 나으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결혼을 미루려 했지만 엄마는 자신의 미래를 예견이라도 하신 건지 제가 하루빨리 식을 올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저의 엄마의 바람대로 저는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도 엄마의 상태는 나날이 나빠져 갔고 저는 엄마를 간병하느라 제대로 드레스조차 구경하지 못하고 정신없는 와중에 급히 결혼식을 올려야 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엄마는 그토록 바라시던 대로 저의 결혼식을 지켜보셨습니다. 우리 민정이 정말 예쁘다. 그 작던 애가 언제 이렇게 자랐을까? 너무 예뻐, 민정아. 우리 민정이 이제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면 엄마는 더 바라는 게 없어. 엄마 정말 왜 자꾸 그런 약한 소리 해. 내 결혼식도 봤으니까 나 아기 낳는 것도 봐야지. 우리 아이 생기면 엄마가 이름도 지어주고 나 몸조리도 해줘야지. 그래, 그래야 하는 건데 정말. 엄마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꾸 그런 말하면 나 속상하다니까. 엄마 살 수 있어. 내가 꼭 엄마 살릴 거야. 맞아요, 장모님. 저희가 옆에 있잖아요. 계속 힘내셔야 해요. 이서방, 우리 민정이 잘 부탁해. 나 없어도 민정이 잘 챙겨줘. 우리 민정이 옆에는 이제 이서방밖에 없는 거 알지? 내가 자네한테 꼭 좀 부탁할게. 어? 장모님, 약해지시면 안 돼요. 제가 더 잘할게요. 꼭 버텨주세요. 아셨죠? 하지만 엄마는 결국 제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남편에게 저를 부탁하셨고 남편은 그런 저희 엄마를 안심시키듯 엄마와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너무나 고마웠어요. 이런 남편이라면 엄마도 제 걱정은 덜시고 편안하게 떠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엄마 오빠 없이 혼자 남겨진 세상에서 그런 남편을 믿고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엄마가 떠나신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뭐야? 오늘도 밥 안 먹었어? 그냥 입맛이 별로 없어서. 장모님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 자기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제는 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보기 싫다는 거야? 아니, 밥도 안 먹고 맨날 그렇게 울기만 할 거야? 좀 심하다 생각하지 않아? 아직 우리 엄마 49세도 안 됐는데 내가 멀쩡한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회사를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밥을 안 차려준 것도 아니잖아. 그냥 내가 안 넘어가서 못 먹겠다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럼 뭐 나는 좋겠어? 힘들게 일하다 들어오면 네가 그렇게 죽상을 하고 있는데 밥 차려주는 건 뭐라고 생색을 내? 아, 진짜. 이럴 거면 나 그냥 밖에서 먹고 들어올게. 엄마 앞에서 저를 지켜주겠노라 약속했던 남편은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돌변했습니다. 엄마를 잃고 슬픔에 잠긴 저를 보고 혀를 차고 제가 유난인 것처럼 대했어요. 누구보다 제게 위로가 되었던 남편이 더 이상 제 슬픔에 공감해주지 못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슬퍼서 눈물 짓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고 입맛이 없어 식사를 거르는 것도 못마땅히 했습니다. 제가 굶는 거지 남편 식사는 꼬박꼬박 챙겼는데도 말이죠. 남편 말로는 퇴근해서 돌아와서 제가 슬픔에 잠겨있는 꼴을 지켜보는 것조차 싫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서운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신감이 들었어요. 분명 제가 알던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언제는 내 슬픔을 나눠주겠다고 그러더니 우리 엄마 앞에서도 나 지켜줄 거라고 약속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그러는 거야?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있으려고 그래? 나는 더 어릴 때 아빠 돌아가셨지만 너처럼 그렇게는 안 했어. 한참 어렸던 나도 잘 살았는데 다 큰 성인이 왜 그래? 뭐 고아됐다고 떠받들어 주기라도 해야겠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 내가 알던 그 사람 맞아? 저는 한순간에 돌변한 남편에게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건지. 제가 처음부터 남편을 잘못 알고 있었나 싶은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쩌면 내가 너무 유난인가, 내가 남편에게 너무 제 슬픔을 강요하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달라졌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보다 제 탓이라 생각하는 게 편했거든요. 제가 가장 힘들 때 힘이 되었던 사람이었기에 그런 남편이 달라졌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서 참기로 했습니다. 그래, 당신 말도 맞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엄마 잃은 슬픔에 빠져서 당신한테도 소홀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 이제 엄마 유품 정리하려고. 그래, 당신도 이제 슬픔은 잊고 현실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장모님 사진 끌어안고 슬픔만 하겠어? 그래도 당신한테는 내가 있잖아. 이제 우리 엄마를 친정엄마처럼 생각하고 모셔. 당신이 살갑게 굴면 우리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남편은 제게 가족은 이제 남편과 시어머니라며 시어머니를 친정엄마처럼 모시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도 서운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저희 엄마가 아픈 것을 못마땅해 하고 저에게 함부로 말하고 실수하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친정엄마와 비교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며느리 도리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살아생전 우리 엄마에게 잘했던 남편이 고마워서 저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시댁에 잘하려고 했어요. 예, 다음 달에 네 시아버지 제사 있는 거 알지? 네, 그럼요. 어머님이 말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 기억하고 있다니 다행이네. 이번에는 20주기 기일이니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해. 미리 와서 음식 준비 돕고 해라. 알겠니? 그럼요. 제가 당연히 도와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분명 말일이라고 얘기하셨기에 저는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치렀던 시아버지 제사도 분명히 음력이 아닌 양력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의 일주기를 먼저 치르고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싶어 마음을 놓고 있었죠. 그런데 엄마 기일을 며칠 앞두고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시어머니도 아무 말씀 안 하셨고 남편도 뒤늦게서야 시아버지와 저희 엄마의 기일이 겹친다며 저를 시댁에 데려가려고 한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날짜 바뀌었다고 말했는데 내가 까먹었나 봐. 아무튼 그런 줄 알고 있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나한테도 미리 알려줬어야지. 이제 와서 갑자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지금 말하잖아. 아니, 나도 바빠서 까먹고 있다가 이제 생각난 걸 어떻게 해. 그리고 뭐가 문제야? 고민할 것도 없이 당연히 우리 집에 가야지. 뭐? 그게 어떻게 당연한 일이야? 그럼 우리 엄마는 외동딸인 나더러 하나뿐인 우리 엄마 일주기도 챙기지 말라는 거야? 그거야 월차 내고 가던지 하면 되는 거지. 장모님이 뭐 그런 거 따지시겠어? 내가 따져, 내가. 세상에 어떤 자식이 자기 엄마 일주기를 건너뛰어? 당신은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럴 거야? 그런 얘기가 왜 지금 나와? 아니, 그리고 장모님이랑 우리 아빠가 같아?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며느리라면 당연히 시댁 제사를 챙겨야지. 뭐 그런 걸 따지고 있어. 우리 아빠 기일 챙긴다고 하면 장모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러니까 군말 말고 우리 집 가. 너무나 당연하게도 엄마 기일 대신 시아버지 기일을 챙겨야 한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황당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 일주기 기일은 어쩌냐고 따졌더니 자기 아빠랑 우리 엄마가 똑같지 않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시아버지 제사는 당연히 챙겨야 하고 친정엄마 제사는 아무 때나 미루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남편의 사상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 지금 그 말 진심이야? 우리 엄마랑 당신 아버지가 똑같지가 않아?
뭐가 다른데? 뭐가 그렇게 다른 건데? 그럼 친정 챙긴다고 시댁 안 가려고? 야, 그게 말이나 되냐? 며느리가 시댁 먼저 챙기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건 당신이 해결할 일이지. 나는 우리 엄마 길 꼭 챙겨야겠으니까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알아서 챙겨. 너 미쳤어? 지금 어디 남편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허락한다 그래도 우리 엄마가 허락할 것 같아? 너 이러면 진짜 큰일 나. 남편이 시어머니 얘기를 꺼내며 저를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자기 부모가 중요하면 남의 부모도 중요한 줄 왜 모르는 건지. 강요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편이 너무 끔찍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기일 문제로 대판 싸우고 출근을 하자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그새 시어머니에게 그 문제를 일렀던 모양이더라고요. 예, 너 이게 무슨 소리냐? 네 시아버지 기일에 참석하지 않겠다니 그게 사실이야?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 저는 아버님 기일이 말일인 줄 알았는데 저희 엄마 기일이랑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오전 오후 나눠서 참석하자고 말했는데 그렇게 못하겠다고 해서요. 그래서 좀 싸운 거예요. 근데 저 혼자 엄마 기일 챙기고 저녁에 아버님 제사 참석할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엄마 기일이랑 시아버지 기일이 겹치면 당연히 시아버지 기일을 챙겨야지. 지금 네 엄마 제사 챙기겠다고 시아버지 제사를 빠지겠다는 거야? 빠지는 게 아니고 저녁에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니, 저녁에 오는 게 아니라 미리 와서 음식 준비를 해야지. 네가 안 오면 제사상은 누가 차려? 지금 나더러 혼자 제사 음식 준비하라는 거냐? 세상에 시아버지 제사상 안 차리겠다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래도 어른인 시어머니는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실 줄 알았더니 시어머니도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저희 엄마 기일은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럼 저희 엄마는요? 저희 엄마 기일은 누가 챙겨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제사를 꼭 기일에 챙겨야 되니? 아무 때나 우리 집 제사랑 안 겹치는 날 처리해. 너 아주 욕심도 많다. 결혼했으면서 친정제사까지 다 치르려고 그러니? 옛날 같았으면 시집 온 여자가 친정제사 치른다는 것도 어림없는 일이었어. 결혼을 했으면 시댁 사람인 줄 알아야지.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모르니? 저희 엄마 기일을 대충 처리해야 할 일처럼 말하는 시모는 출가 외인이라는 구닥다리 얘기를 꺼냈습니다. 부모님 다 일찍 돌아가셨다고 사람을 아주 고아 취급을 하는지 끝까지 저와 저희 집안을 무시하더라고요. 그런 시모 말에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 생각했던 저는 연달아 걸려오는 시모 전화를 무시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댁 제사에 가자는 남편 말을 무시한 채 친정엄마 기일을 챙기기로 했죠. 엄마의 기일 당일날까지 남편과 시모가 저를 괴롭히며 들들 볶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너 진짜 이럴 거야?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기어이 거기 가겠다고? 그날 각자 집안 제사 알아서 챙기기로 했던 거 아니었어? 아니, 며느리가 시아버지 제사에 안 가면 어쩌자는 거야? 그럼 시부랑 장모랑 비교질하면서 돌아가신 장모 첫 기일도 안 챙긴다는 사위는 옳은 거야? 먼저 깽판 놓은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나는 적어도 참석하겠다고는 했어. 오전 오후 나눠서 가자고도 했잖아. 근데 끝까지 양보 안 한 건 당신 아니야? 며느리가 시댁 제사에 안 가는 게 말이나 되냐? 우리 엄마 혼자 제사상을 어떻게 준비해? 왜 어머니 혼자 하셔? 당신이 도와드리면 되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난 20년 동안 나 없이 제사 잘만 치렀으면서 갑자기 나 없다고 제사 못 치러?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너 진짜 끝까지 고집 부리겠다 이거지? 이러면 나도 더는 못 참아. 못 참으면 뭐 어떻게 할 건데? 그 순간 남편이 해서는 안 될 말을 뱉었습니다. 너 거기 가면 나랑 이혼인 줄 알아. 뭐? 이혼? 그래, 이혼.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더는 못 봐주겠다. 당신은 이혼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와?
그러니까 똑바로 처신하라는 말이야. 시댁 무시해서 네가 잘 될 것 같아? 그래, 당신 생각이 정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지. 이혼하더라도 나는 우리 엄마 길 챙길 거야. 사위 손을 붙잡고 저를 부탁했던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이혼만큼은 피하고 싶었지만 저를 끝까지 배려하지 않는 남편을 계속 참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몰아붙이며 기어이 이혼 얘기를 꺼냈고 결국 저는 이혼을 각오하고서 엄마의 기일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운전을 하고 엄마의 산소에 다녀와야 했죠. 오래전 아빠가 묻히신 옆자리에 엄마를 묻고 꼬박 1년 만에 다시 찾아왔네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저는 산소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발 직전까지 남편과 싸운 것도 그렇고 남편에게 저를 부탁했던 엄마가 제가 혼자 온 것을 보고 얼마나 속상하실까 싶어서 더 서러워졌어요. 거기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시댁에서 받았던 과일씨와 남편의 무시가 떠올라서 더 속상했죠. 잘 살라는 엄마의 당부 때문에라도 이혼 피하고 싶었던 저였는데 이제는 정말 남편과 계속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해받지 못하는 관계라면 가정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외롭게 엄마의 기일을 챙기고 곧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늦게 가봐야 시어머니의 구박이나 당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래도 제 도리는 지켜야지 싶었어요. 그렇게 서둘러 차를 몰아 시댁에 도착한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어릴 적부터 결혼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20년을 살았다고 했던 시댁이 활활 불에 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저는 제 눈을 비비며 몇 번이고 확인해야 했어요. 제가 당황해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이 남편과 시모가 구급대원들에 의해 실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연기를 마신 건지 두 사람 다 거의 의식이 없더라고요. 다행히 집안에서 멀쩡히 나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고모님, 괜찮으세요? 어머나, 민정아. 아니,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집에 왜 불이 났어요? 그게 갑자기 멀쩡한 초가 쓰러져서. 예? 그게 무슨 초가 갑자기 왜 쓰러져요?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오빠 제사 치르려고 붙인 초가 쓰러지더니 커튼에 불이 붙은 거야. 물을 끼웠는데도 꺼지지도 않고 활활 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다. 제사에 사고 나면 무슨 일이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 집안에 망조가 들었나 보다. 시고모님이 설명해 주신 말씀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사를 위해 제수용초에 불을 붙였는데 멀쩡하던 초가 한순간에 갑자기 쓰러져서 커튼에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황해서 급히 불을 끄려고 했지만 불은 꺼지지도 않고 더 거세게 불타올랐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급히 물을 끼얹었는데도 꺼지기는커녕 불이 더 커졌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저는 얘기를 듣고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을 끄다가 도리어 불길이 더 번져버렸고 현관 쪽에 있던 고모님이 겨우 탈출해 119에 신고를 하신 거라고 했어요. 내가 새언니랑 태훈이를 구하려고 그랬는데 불길이 너무 커져서 다시 들어갈 수가 없었어. 그나마 소방차가 일찍 와서 다행이었지. 안 그랬으면 사람들 다 죽을 뻔했다. 근데 사람은 살았어도 집이 이 모양이 되었으니 아휴, 이제 어떻게 하니 정말. 그나마 소방차가 일찍 도착한 덕분에 남편과 시모가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이상할 정도로 쉽게 잡히지 않았어요. 소방관들이 열심히 물호스를 뿌리는데도 불은 더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거센 불길 속에서 시댁은 처참히 타들어가고 있었죠. 그 광경을 잠시 바라보던 저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곧바로 남편과 시모가 실린 구급차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모가 치료를 받을 동안 옆을 지켰죠. 다행히 상태가 심각하지는 않았는지 두 사람 다 금방 깨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깨어난 시모가 걱정하고 있던 저를 보자마자 막 욕을 하더라고요. 네가 왜 여기 있어?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왜 그러세요,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은 하세요? 그럼 기억하고 말고 내가 연기 좀 마셨다고 정신이 나가버렸는 줄 아냐? 내가 조금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기억해. 엄마, 너무 소리 지르지 마. 연기 마셔서 몸이 안 좋아. 들이마신 연기 때문인지 두 사람 다 기운이 없어 보였는데 시모는 그 와중에도 제게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친정엄마 기일 챙기러 갔다고 화가 많이 났는지 저를 보자마자 화를 내는 시모가 대단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네가 여길 끼어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구 때문이라뇨? 지금 설마 제 탓하시는 거예요? 네 탓? 네 탓이 아니라 네 책임이 확실하지. 우리 집에 불 난 거 못 봤어? 근데 그게 어떻게 제 탓이에요? 뭐 제가 시댁에 불을 지르기라도 했나요? 엄마 기일 챙겼다고 화를 내는 줄 알았더니 시모가 갑자기 화재 사고가 제 탓이라며 따지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대체 그 사고가 왜 제 탓일까 싶었어요. 그럼 멀쩡하던 집에서 불이 왜 나냐? 20년 동안 제사 지내면서 한 번도 사고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고. 이게 다 네 죽은 엄마가 우리한테 해코지해서 그런 거 아니야? 뭐라고요? 죽은 네 엄마? 지금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신 엄마 얘기를 꺼내며 책임을 돌리는 시모의 행동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산 사람으로도 모자라서 고인이 되신 엄마까지 모욕을 하는 시모가 정말 미친 것 같았어요. 정말 유독가스를 잘못 들이마시고 정신이 나가기라도 한 건가 싶더라고요. 아니면 네 탓이냐? 그래, 네 탓이네. 감히 시댁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 제사도 안 지내고 그따위로 하니까 네 시아버지가 노하신 거지. 그러게? 어디서 감히 그딴 짓거리를 해? 그럼 돌아가신 아버님이 저한테 화가 나셔서 집에 불을 지르셨다는 건가요? 어머니, 지금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정말이라면 그건 제 탓이 아니라 아버님 탓이겠죠. 세상에 어떤 귀신이 화가 난다고 집을 태워먹어요? 살아있는 처자식 같이 데려가려고 그런데요? 너무 화가 나던 저는 참지 못하고 말을 했습니다. 시모가 먼저 돌아가신 엄마 얘기를 꺼냈으니 저도 시아버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시모가 한 말을 그대로 맞받아쳤을 뿐인데 시모는 제 말에 기함을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저게 지금 어디서 함부로 말을 하고 있어? 너 지금 돌아가신 네 시아버지 욕하는 거냐?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님이 불 지르신 거라면서요. 그게 너 때문이라는 거지. 그게 어떻게 우리 남편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네 탓. 그러니까 저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불난 게 어떻게 내 탓이 되냐고요. 사람을 우습게 알아도 정도가 있지. 뭐든지 다 남 탓하면 그게 사실이 되나요? 연기 마시고 정신이 나갔나? 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난리예요? 이게 싸가지 없이 어디 시어머니 옆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 먼저 사람 잡은 게 누군데요? 그러게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들고 그래요? 며느리는 뭐 아무 말 못하고 당해야 하는 법이라도 있대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내 탓이라고 하는 헛소리를 내가 왜 참아야 하는데? 끝까지 억지를 부리는 시모에게 저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라고 어리다고 참아왔지만 더 이상은 참을 생각이 없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제 탓을 하는 사람을 시어머니라고 어른 대접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 귀신 같은 게 말하는 것 좀 봐라. 세상에 너 같은 것도 며느리라고 내 집에 들였다니 내가 한이 된다. 이래서 집안에 망조가 된 거야. 네가 시집 오고 나서 우리 집안에 우환이 생기자니. 애초에 너 같은 걸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켰으면 안 되는 건데. 뭐라고요? 나 같은 거? 나 같은 게 대체 뭔데요?
애비 없이 자랐다고 불쌍해했더니 지 엄마한테 배운 것도 제대로 없는 모양이다. 하긴 그런 엄마이니 죽고서도 자식 발목 잡겠지. 네 엄마 귀신이 우리 집안 해코지한 게 분명해. 그러지 않고서야 그 멀쩡하던 초가 왜 쓰러지니? 말 같지도 않는 소리도 적당히 해야지. 이거 지금 모욕입니다. 저도 더는 안 참을 거예요. 네가 안 참으면 뭘 어쩔 건데. 무슨 짓을 할 수 있는데. 며느리 노릇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게 말이야. 네가 지금 내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어? 이딴 집구석에서 며느리 노릇 해야 하는 거면 저 안 할게요. 집구석에 망조든 걸 왜 내 탓을 하고 난리야? 뭐? 저기 혼을 내는데도 끝까지. 너 시댁이 그렇게 하라고 네 엄마가 가르쳤냐? 시댁은 무슨 시댁? 아줌마, 나 당신 아들이랑 이혼할 거니까 며느리 소리 집어치워. 나 이제 당신 며느리 아니니까 내 앞에서 시댁 운운하지 마. 며느리라고 구박하면 굽신거리면서 계속 참을 줄 알았어? 이혼하면 당신이랑 나랑 아무 사이 아니거든?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이혼? 이혼이라니?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자 남편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이혼 얘기할 때는 아무렇지 않아 하더니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니 놀라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왜? 이혼하자는 말 못 들었어? 귀 먹었어? 이혼이라니? 이혼이 장난이야? 뭐 그렇게 쉽게 이혼 얘기를 해? 당신 미쳤어? 우리 사이에 이혼 얘기 먼저 꺼낸 건 당신이었잖아. 나 우리 엄마 기일 챙기면 이혼할 거라며. 그건 그냥 홧김에 한 말이었지. 내가 설마 진짜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그랬겠어? 홧김이던 농담이던 나는 이제 당신이랑 이혼해야겠으니까 그런 줄 알아. 농담이지? 설마 진심은 아니지? 내가 언제 농담하는 거 봤어? 너는 농담으로 이혼하자 그랬는지 몰라도 나는 진담이야. 제 말이 진심이라는 걸 깨달은 남편이 그제서야 당황하며 저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화 많이 났어? 장모님 기일 챙기지 말라고 그래서 그래? 그것도 문제지만 이제 그냥 이 집구석이 싫어. 당신 엄마가 여태 나한테 하는 소리 못 들었어? 너네 집에 불난 것도 내 탓이라잖아. 뭐? 우리 엄마 귀신이 해코지를 하는 거라고? 우리 엄마가 내 발목 잡는다고? 아니, 그렇다고 무슨 이혼이야. 엄마도 그냥 홧김에 얘기하신 거지. 그런 걸 뭐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니네 엄마가 진지하게 말했으니 내가 진지하게 듣는 거지. 그러는 당신은 당신 엄마가 아내한테 헛소리하는데 왜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 헛소리하는 시모보다 안 말리는 네가 더 최악이야. 뭐 시모? 너 당신 아주 막 나가자 이거야? 시어머니랑 남편을 이렇게 무시해도 돼? 먼저 무시당한 것도 나고 이혼 통보받은 것도 나였어. 지가 할 때는 괜찮고 내가 하면 안 되나 보지? 그래, 어쩌면 우리 엄마가 진짜로 너네 집 해코지 하려고 그런 건가 싶다. 내가 속상한 거 알고 대신 복수라도 해주셨나 봐. 그게 정말이라면 우리 엄마가 나 이 집구석에서 벗어나라고 도와주시는 거겠지? 그러니까 나 이혼할래. 저도 제 입에서 그렇게 쉽게 이혼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한때는 이혼이 정말 두려웠거든요. 엄마를 보내고 이제 남편마저 없으면 정말 혼자가 된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남편과 가정을 유지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랑했었던 사람이었기에 그런 사람과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싶었죠. 하지만 그게 모두 저의 바보 같은 욕심이었더라고요. 저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남편과 저와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시어머니를 더 이상 제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참을 만큼 참았어.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부부로 못 살겠어. 너 지금 우리 집 불나서 그러는 거지? 우리 집 망했다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래? 불나기 전에는 뭐 대단했니? 하긴 그나마 가진 거라고는 그 집밖에 없었을 텐데 그마저도 없어서 난감하기는 하겠네. 내가 아까 보니까 집이 아주 잿가루가 되었더라고. 퇴원하면 어디 갈 곳은 있어? 지낼 곳 구하면 말해. 당신 집은 거기로 보내줄 테니까. 무슨 소리야?
지낼 곳이라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그럼 이혼하는 마당에 내 집에서 계속 눌러 살려고 그랬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야지. 나가라고? 그래. 우리 신혼집 우리 엄마가 해준 4명이 집이잖아. 내 집에 당신 집은 하나 없으니까 썩 꺼지라고. 그랬습니다. 남편과 제가 같이 살던 신혼집은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전 재산을 털어 얻어주셨던 집이었어요. 오로지 딸 하나 잘 되기를 바라시면서 저에게 남겨주신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었죠. 애초에 시댁은 시부가 돌아가신 뒤로 가세가 기울어가고 있었고 남편은 그런 시모를 건사하느라 결혼 전까지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의 도움이 아니었더라면 저희는 어디 빌라 전세에서 시작해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도와주셔서 번듯한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었죠. 우리 엄마 덕분에 대출 없이 신혼 시작했으면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딴 소리를 했어? 나는 시댁에서 받은 거 하나 없지만 며느리 노릇하려고 그랬어. 너는 우리 엄마 덕분에 아파트 살았으면 더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위라는 놈이 길에 같이 가지도 않고 지 아버지 제사상 차릴 마누라 없어서 그 야단이야? 야, 네 아빠 제사상은 네가 차려야지. 내가 왜 본 적도 없는 니네 아빠 기일 챙기느라 우리 엄마 나 몰라라 해야 해? 그래서 저는 남편과 시모가 더 괘씸했습니다. 여자가 집까지 해온 마당에 제가 왜 시집살이를 당하고 시댁 제사를 지내고 무시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거죠. 엄마 돌아가시고서 제가 구하라고 은근히 무시한 남편과 시모가 기어이 엄마 기일까지 챙기지 못하게 했을 때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보, 화가 많이 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니,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마음도 없고 지금 내가 집 나가면 당장 갈 곳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여보, 제발 화 풀어, 어? 남편이 제 기분을 풀어주려는 듯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가 잘났다고 기고만장하던 인간이 갑자기 그러는 게 별로 진심같이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시댁은 불타서 없어지고 오갈 곳 없는 상황에 제가 나가라고 하니 갈 곳이 없어서 눈치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왜 갑자기 순한 척이야. 나더러 고분고분한 맛이 없다고 우리 엄마 기일도 못 챙기게 한 남편은 어디 갔어? 왜? 집도 불타서 망했는데 갑자기 신혼집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앞날이 막막해? 그래서 나한테 빌붙으려고 그래? 아니 여보, 그래도 이혼은 좀 그렇지. 우리 이제 겨우 결혼 2년 차야. 여태 잘 살아왔잖아. 살면서 부부싸움 한 번쯤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혼까지 얘기하고 그래. 그래,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당신이 이기적으로 굴어도 참아야지. 나도 잘한 거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참으려고 했어.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함부로 이혼하는 건 나도 싫었다고. 근데 지금 봐봐. 당신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자기들끼리 제사 지내다가 초가 엎어져서 불난 것 가지고도 자리에 없던 며느리 탓이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내가 바보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참아? 그건 엄마가 아직 제정신이 아니셔서 그래. 아까 연기를 많이 마시시더니 지금 좀 헷갈리시나 봐. 내가 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장모님 일주기 제대로 챙겼어야 하는 건데 내가 바빠서 미처 챙기지 못했어. 하지만 나 장모님 살아계실 적에 잘했었잖아. 그걸 생각해봐. 그래, 당신 말대로 우리 엄마 살아있을 적에 당신이 엄마한테 잘했지. 그래서 우리 엄마도 당신을 믿었어. 죽는 그 순간까지 너한테 나를 부탁한다고 말했었잖아. 엄마가 당신을 믿은 만큼 나도 당신을 믿었어. 그래서 기회를 줬던 건데 그런 당신이 나를 끝까지 배신한 거야. 미안해 여보.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아니, 이미 기회는 물 건너갔어. 그리고 나는 확신이 생겼어. 오늘만 해도 내가 당신 말 듣고 제사 지내러 그 집 갔다가 무슨 꼴을 당했을지 모르는 거잖아. 아까 내가 집이 불타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 내가 만약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면 그 불길 속에서 당신이 나를 구해줬을까 하고 말이야.
근데 확신이 안 생기더라고. 나보다 자기 엄마 편들고 자기 가족이 더 중요한 당신한테 내가 소중한 존재인지 더 이상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민정아, 제발. 남편은 울부짖으며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제 생각을 전하면 전할수록 저의 결정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족은 그저 한 입을 덮고 사는 사이가 아니죠. 남편이 시부와 저희 엄마 사이에 서열을 세웠을 때 이미 저희의 관계는 파탄난 겁니다. 그렇게 저는 미련 없이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2년 결혼 생활이라 다행히 나눠야 할 건 그리 많지 않았고 저는 변호사를 만나 협의 이혼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진행과 함께 시모에 대한 고소도 같이 진행했죠. 그러자 퇴원한 시모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너 이거 뭐냐? 고소라니. 네가 왜 나를 고소해? 왜긴 왜요. 그럼 내가 그렇게 욕먹고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요?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엄마 모욕한 건 못 참겠어서요. 그래서 고소한 거예요. 아니, 그건 내가 그냥 홧김에 몇 마디 한 거지. 그게 어떻게 모욕이니? 그렇다고 다 늙은 시모를 고소하는 게 말이 되냐? 이혼 진행 끝나면 진짜 시모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리고 며느리한테는 그렇게 막말해도 되나? 그날 아줌마가 나한테 미안하다 한마디만 했으면 나도 고소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어. 근데 아줌마가 끝까지 나한테 사과 한마디 없이 사람 무시했잖아. 아줌마? 아니, 그건 내가 그날 흥분해서 그런 거지. 너 같으면 불이 나서 집안 다 말아먹었는데 그 상황에 말이 곱게 나가겠니? 그건 당신네들 사정이지. 지들이 잘못해놓고는 왜 엄한데 화풀이야? 당신 이전에도 길 가던 사람한테 시비 걸어서 고소당했었다며. 같은 범죄 이력이 있으면 불리하다 그러던데. 어떻게 이번에 아예 제대로 콩밥 먹여줄까? 뭐 콩밥? 아니,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너랑 너희 엄마한테 막말한 거 사과하마. 어?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한다고 뭐 진심으로 들리는 줄 아나? 아줌마, 그렇게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없으니까 바쁜 사람 그만 귀찮게 하고 좀 가세요. 당신이나 당신 아들이나 이제 꼴 보기 싫어 죽겠으니까. 아이고 민정아, 제발.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너랑 너희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데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이제는 진짜 반성하고 있는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나 벌금 낼 돈도 없어. 우리 집 다 불탄 거 알잖니. 오갈 곳도 없는 내가 무슨 돈이 있니? 저에게 고소를 당한 시모는 뒤늦게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해왔습니다. 돈도 없다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시모에게 전혀 동정이 생기지 않았어요. 당신네들 사정 얘기해봐야 나는 모른다니까? 그러는 아줌마는 내가 애원했을 때 말이나 들어줬어요? 내 말은 무시하더니 자기가 힘드니까 나한테 애원을 하네? 아줌마, 그 나이 먹고도 아직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모양인데 모든 세상사는 다 자기 업보예요. 자기가 뿌린 만큼 거두는 거라고. 내가 봤을 때 집에 망조 든 게 다 아줌마 탓인 것 같은데?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너만 그렇게 불쌍한 줄 알아? 고아 주제에 잘해주려고 했더니 그래서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니? 이혼하면 누구보다 잘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벌금 낼 걱정이나 해, 아줌마. 그리고 한 번만 더 나 찾아오면 스토킹으로 고소할 거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이제 아주 당신 집안이랑 연을 끊고 싶으니까. 저는 시모를 매몰차게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결국 저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건네야 했고 저는 남편과 별 문제 없이 이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갈 것 없어지고 집안이 망한 남편은
끝까지 저와의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후련할 뿐이었어요. 이혼 결심을 하기 전에는 이혼이 무엇보다 두려웠는데 막상 혼자가 되고 보니 생각보다 별거 없더라고요. 어쩌면 속 썩이는 남편이랑 붙어 사느니 속 편히 혼자 사는 편이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이혼녀가 된 저는 씩씩하게 새 출발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같이 지내던 신혼집을 처분하고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살던 옛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와 작은 집에서 세 식구가 행복하게 살던 그 시절은 더 이상 없지만 이제는 저 혼자 그때의 추억을 기억하며 살아가야겠죠. 물론 살아가다 보면 혼자 외롭고 힘든 시기가 오기도 하겠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부모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실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혼자서라도 소소한 행복을 찾고 작은 즐거움을 누리면서 매일 나아갈 겁니다. 감사합니다.